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정삭 열린선 가공은 어떻게 하는지, 정삭에서 선을 잡고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자, 두 번째는 뭐 2.5축 포켓 가공을 하는데 진입점을 설정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것들, 그리고 드릴 가공하고 나서 그 드릴 가공한 부분에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자, 그리고 면 수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정삭의 열린선 윤곽 가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형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곡면에 이 글씨를 가지고 이 면 따라가면서 가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도 가공을 뭐 하실 때 뭐 바운더리 박스든 뭐 소재를 잡아주시고 가공을 하시겠죠. 자, 제가 공구 경로부터 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공구 경로 설정하시고, 자, 소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공 공정에서 뭐 황삭 가공도 하고, 요 면에 대한 가공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면 가공을 했다라고 할게요.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글씨를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삭 밀링에서 열린선 윤곽 가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2.5축도 마찬가지 열린선 윤곽 가공이라는 게 있죠. 자, 정삭의 열린선 윤곽 가공 사용해서 요 면 따라가면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형상 들어가서 파트면, 가공할 면을 선택을 하고요. 요 면에다가 글씨를 가공을 할 거다. 외형선 선택하시면 돼요. 가공할 선. 자, 멀티 외형선으로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자, 요 밑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 멀티 외형선 선택해서 요 선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은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요 선 가지고 가공을 해볼게요. 공구는 좀 작은 걸로, 공구는 뭐 다른 공구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공구 만드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공구 작은 거 선택해서, 자, 접근 및 태각에서 이 글씨 모양대로만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수직으로 해놓고 0, 수직으로 0, 진입할 때, 그리고 태각할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요 선까지, 요 선에서부터 해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준 거고요. 자, 그리고 공구 경로에서 단일로 해놓게 되면, 수직 경로 방식을 단일로 해놓게 되면,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요 면 따라서 한 번만 이렇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 쭉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면 아래로, 요 면 아래로 얼마만큼 더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단위를 눌러서 증분 Z라던가 면 가공 여유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증분 Z라던가 면 가공 여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증분 Z로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Z값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단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Z값대로 이렇게 가공이 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형상이. 자, 여기에서 면 가공 여유로 하겠다 하시면 면 옵셋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면 따라가면서 가공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면 아래쪽에다가 0.5만큼만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0.5만큼만 0.5 가공을 하겠다 해놓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면 따라가면서 가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스텝값을 안 넣으네요. 자, 수직 스텝 0.1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많이 가공을 해볼게요. 자, 3mm 해볼게요. 자, 보시면 3mm만큼 이렇게 쭉 면 따라가면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면 위로도 할 수 있겠죠? 요 면 위로, 면 위 옵셋에 뭐 3mm 가공을 하겠다. 면 아래 옵셋은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3mm 가공을 하게 되면 위로, 면 위로 가공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공해 보실 수 있고, 글씨를 면 따라가면서 쉽게 가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여기에서 가공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변수를 모두 제거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편집에 보시면 여기에 관련 변수값 제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편집에 관련 변수값 제거를 눌러주시면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해서 변수값 말고 직접 입력한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자, 이렇게 NC 가공을 하는데 NC 가공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PMI 가지고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자, 이것도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구에 PMI 도구에서 치수라던가 뭐 좌표 라벨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좌표 라벨 한번 해볼게요. 좌표 라벨 선택해서 요 점 찍고 여기에 치수는 여기 이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 자, 요 지점도 이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NC 안에서도 이 기능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관련 변수값 다시 불러올 수는 없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공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자, 마우스 세 번째 버튼에 실행 로그 보기를 눌러보시면 실행 로그 보기를 눌러보시면 저번 수요장터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서 가공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 시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5축 포켓 나선 가공을 할 때 진입점을 설정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닫고요. NC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사각형을 포켓 가공하겠다 했을 경우에 가공 공정 들어가서 2.5축에서 여기에 포켓 나선 가공 체크해 두시고 가공을 하시겠죠. 외형선 선택하시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진입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 위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 지점밖에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공을 하는데 밖에서부터 진입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여기에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진입해서 가공을 하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동을 사용자 정의로 바꾸고요. 자, 진입점 개수에서 요 0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이 점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에서부터 가공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가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도 가공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드릴 가공 후에 황삭 진입점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 여기에서 드릴 가공점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10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사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가공을 해놨어요. 자, 드릴 가공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드릴 가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진입해서 황삭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자, 지금 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그냥 보기에도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고 진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 경사 각도에 90도를 준 거고요. 90도.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여기에서는 경사 각도에 3도를 줬어요. 3도. 경사 각도를 넣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헬리컬로 돌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각도를 넣어주시면, 자, 이 각도를 넣어준 거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드릴 가공한 지점에서 들어가서 가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드릴 가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 외형선 잡고 이 부분을 가공을 하겠다. 설정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보시면 이거를 시뮬레이션 확인해 봤을 때 확인 눌러서 보시면 그 드릴 가공한 지점에서 가공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진입해서 자, 이렇게 자, 드릴 가공한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공이 되고요. 경사 각도 부분에 입력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드릴 가공한 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 닫고 이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위에서 경사 각도에 90도로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지게 가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자, 조금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진입은 하긴 하는데 이런 다른 곳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사 각도를 넣어주시고 가공을 해주시면 드릴 가공한 지점에서 점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면 수정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면 수정하는 거. 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카페에서 질문하셨던 모델인데 여기에서
요 부분의 면을 메꿔주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자, 어떻게 메꿀 거냐? 자, 우선 볼게요. 해놓은 거를. 자, 요렇게 메꾸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자, 요런 걸 어떻게 메꿀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면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게 있죠? 면 수정. 여기에서 바운더리도 있고, 스케쳐도 있고. 자, 스케쳐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 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직선 사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메꿔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만들어서 잘라 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크게 만들고 잘라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남겨둘 거예요. 이 부분은 남겨두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남겨두고 지금 선택한 부분만 지울게요. 이렇게 이것도 지울게요. 그리고 선 사용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힘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쭉 당겨서 더 늘려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스케치 종료. 자, 요거는 잠깐만 숨겨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앞쪽의 면도 마찬가지. 이 앞쪽의 면도 면 수정의 스케쳐 사용해서 이 부분에 면을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선 그려놓고, 자, 코너 사용해서 여기를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요 나머지 부분은 잘라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부분의 면을 만드실 수가 있고, 자, 원형 제거를 원형 유지로 하고 나서 스케치 종료하시면 원래 면도 남아있고, 이렇게 만든 면도 남아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나머지 면들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면의 수정, 스케쳐 사용해서 쭉 해볼게요. 자, 면을 임의로 좀 크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잘라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위에도,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 면 수정의 스케쳐 사용해서 이 부분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길게 면을 쭉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면 수정의 스케쳐. 코너 사용해서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주시고,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면 수정의 스케쳐. 해서 이렇게 길게 그냥 쭉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 지우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면을 제가 좀 작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수정하겠다 하시면 여기 다시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여기에 피처 편집해서 이 부분 면만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코너로 해볼게요. 이렇게 굽배가 좀 들어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까 숨겨놨던 면을 꺼내서 잘라 주시면 되고요. 면 자르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면으로 방향 반대로 해서 잘라 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끝나는 부분 여기에 필렛 면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필렛 면. 자, 면에 필렛 사용해서 이 면 선택하시고, 자, 여기를 선택을 쭉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필렛 값을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면을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방법 말고도 뭐 솔리드 기능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면 기능 사용하셔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자, 면 수정하면서 제가 요거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중량 확인하는 방법이라던가 와이어프레임 보는 방법. 자, 중량 확인하는 것들은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고, 자, 여기에서 볼게요. 요 면 가지고. 자, 여기에서 측정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석의 정보를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측정 먼저 볼게요. 자, 데이터 눌러 놓으시고 어떤 형상 찍어 주시면 이 형상에 대한 뭐 최적이라던가 질량이라던가 뭐 크기라던가 뭐 밀도 바꿔서도 이 형상의 정보를 바꿔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분석의 정보도 마찬가지. 어떤 형상을 선택하시면 이 형상에 대한 뭐 면적이라던가 길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를 요 솔리드로 만들어 주시면, 자,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석 정보에서 이 형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영역, 전체 최적, 질량 이런 것들을 정보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런 형상이 있을 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다 하시면 여기에서 전체 음영을 눌러서 이렇게 까만 선으로 해서 와이어프레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을 모델 색깔로 볼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설정에 단색 와이어프레임을 체크를 끄시면 모델링 색깔과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형상 색깔 보시면 이렇게 이 색깔인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색깔을 바꾸겠다 했을 경우에 보시면 뭐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와이어프레임 봤을 때도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보기 설정에 단색 와이어프레임 체크를 끄시면 보실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켜주시면 까만 색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자, 경로 편집이라던가, 뭐, 스케치 했을 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우선 보여드리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경로 편집을 하실 때, 자, 보시면, 삭제를 할 경우에, 자, 요 플랜 가지고 삭제를 하겠다 하시면 요 밑에 아니면 요 위쪽에 가공 경로가 삭제가 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에서 형상을 조금만 숨겨 볼게요. 요 숨겨놓은 상태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똑같이 플랜 선택해서 했는데도 여기에서 가려진 부분은 삭제가 안 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 삭제가 안 되는 걸 보셨을 텐데 요거는 수정이 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선형 이동을 사용하실 때 어떤 선이라던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했다가 원점에서 도착점을 변경하겠다 해서 다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안 보일 때, 선이 사라질 때가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 버전에서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1버전에 가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나머지 문제점들은 제가 이게 해결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질문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 공구 마모율이라던가 재질 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자, 이거는 작년 11월 16일에 했던 수요 장터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신에 이직화 공구라는 거를 사용하실 경우에 그 공구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11월 16일 수요 장터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황사가공식 가공이 안 됐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잘 하시는 분이신데 뭔가 조금 한 가지를 빼먹으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좀 간단한 형상인데 여기에서 가공을 하시다가 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여기. 이렇게 가공하고 나서 이 안쪽의 형상을 가공해야겠다라고 해놓고 가공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겠죠. 하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가공이 안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안 된 이유는 뭔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플런지를 1.92라는 값을 넣어주신 거였고 이 치수보다 커서 이 부분에 치수보다 이 플런지 값이 커서 이 부분은 가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된 거였었고요. 이거는 치수를 바꿔주시면 가공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다른 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자, 안 계시면 뭐 하시는 도중에 하시는 중간중간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